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김도훈 임시감독 체제로 6월 월드컵 2차 예선 마지막 2경기를 치르기로 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파격적인 대표팀 23인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3월 황선홍 임시감독 체제와 비교하면 절반에 가까운 무려 10명의 선수가 바뀌었고 그중에 7명의 선수가 대표팀 최초 발탁 선수일 정도로 과감한 세대교체와 개혁이 진행된 것인데요. 특히 그동안 최전방 주전 공격수로 뛰어왔던 미트윌란의 조규성,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기여한 작은 정우영, 그리고 울산 HD의 멀티 풀백 서령우, 수비라인의 부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민재 선수가 빠지게 됐습니다. 이토록 큰 변화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새로 선발된 선수들은 어떤 선수들인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임시감독이 6월 A매치에 나설 대표팀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5월 27일 월요일 대한축구협회는 이번 대표팀 명단은 감독의 인터뷰나 설명 없이 보도자료로만 소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막 이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포지션별로 살펴보면 골키퍼 포지션에 김승규 선수가 장기 부상 중인 가운데 송범근, 조현우, 황인재 선수가 뽑혔습니다. 황인재 선수가 포항 스틸러스 골키퍼로 이번에 최초 발탁된 선수이고요. 수비라인에는 권경원, 김진수, 박승욱, 이명재, 조유민, 최준, 하창래, 황재원 선수가 뽑혔는데 이 8명의 수비수 중에서 4명만이 기존에 발탁된 선수이고 절반인 4명이 최초 발탁입니다. 김천상무의 박승욱, FC서울의 최준, 나고야 그랜퍼스의 하창래, 그리고 대구FC의 황재원 선수까지 풀백과 센터백 영역에 새로운 이름이 대거 포함됐고요. 미드필더 포지션에는 박용우, 배준호, 손흥민, 엄원상, 이강인, 이재성, 큰정우영, 홍현석, 황인범, 황희찬 선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슈투트가르트의 작은 정우영 선수가 선발되지 않았고 사우디아라비아 알칼리지에서 뛰고 있는 베테랑 선수 큰정우영 선수가 오랜만에 대표팀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 알아인의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끌면서 부활에 성공한 박용우 선수도 다시 부름을 받았고요. 스토크시티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하면서 유럽 무대 진출 첫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친 연령별 대표 출신 선수 배준호 선수도 대표팀에 최초 발탁됐습니다. 공격 라인에도 새 얼굴이 있는데요. 바로 마치다 젤비아 J리그에서 활약을 통해 다시금 본인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는 장신 공격수 오세훈 선수가 3월에도 선발됐던 주민규 선수와 함께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우선 많은 주축 선수들이 빠진 이유는 부상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먼저 대표팀의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2경기에 나설 6월 A대표팀 선수 소집 명단 23명을 5월 27일 발표했다. 아직 축구 국가대표팀의 정식 감독이 선임되지 않아 김도훈 감독이 임시체제로 운영되는 이번 소집에는 손흥민, 이강인, 이재성 등 기존 주축 멤버들이 변함없이 이름을 올린 가운데 오세훈, 배준호, 황재원, 최준 등 연령별 대표팀에서 활약해온 선수들과 황재원, 박승욱, 하창래 등 연령별 국가대표 경력이 없는 선수까지 총 7명이 A대표팀에 최초 발탁되었다. 이 밖에 부상으로 지난 3월 소집되지 못했던 황희찬과 엄원상이 다시 명단에 포함되었고 지난 2023-2024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소속팀의 우승을 이끈 알아인의 박용우가 아시안컵 이후 다시 선발되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활약 중인 큰정우영은 1년 3개월 만에 다시 태극마크를 달았다. 김도훈 감독은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기존 주축 선수들의 부상이나 몸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대체 자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판단에서 코칭 스태프들과 심도 있는 회의를 통해 명단을 구성했다며 새로운 선수들이 상당수 합류했는데 기존의 국가대표 선수들은 기량면에서 어떤 선수들과도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술적인 준비를 잘해서 이번 2경기에서 신구 조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다고 선발 배경을 말했다. 현재 김도훈 임시감독을 보좌할 코치진으로 박건학 수석코치 그리고 최성용 코치까지 K리그에서 수년간 활약해왔고 또 최근까지도 K리그를 잘 지켜봐왔던 분들이 이제 팀을 이끌다 보니까 K리그에서 최근까지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인 선수들 그리고 서로 간의 호흡이 좋았던 같은 소속팀에서 뛰었던 인연이 있는 선수들을 통해서 조직력을 최대한 빠르게 끌어올리고 빠르게 전술적으로 녹아들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말씀드린 최초 발탁 선수들은 연령별 팀 선수들뿐 아니라 K리그에서 이 대표급 선수들과 함께 호흡을 맞췄거나 또 서로 간의 호흡을 맞췄던 선수들로 구성이 된 것입니다.
주축 선수들의 부상과 관련해서 김도훈 감독은 김민재 선수는 최근 리그에서 다친 왼쪽 발목이 아직도 불편함이 있어 정상적인 훈련과 경기 출전이 어렵다는 선수 측의 요청이 있었고, 조규성 또한 그동안 통증이 지속되었던 오른쪽 무릎 수술을 이번 소집 기간에 진행할 예정이라 선수 측의 사정을 수용하여 이번 소집에는 부르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서령우는 어깨 수술 후 재활 중이어서 일찌감치 제외됐다고 말했다. 사실 이 서령우 선수라든지 또 작은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아시안컵 기간 동안 이강인 선수와 더불어서 이제 뭐 물병 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팬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이유로 빠졌던 것은 아니고요. 서령우 선수는 고질적이었던 어깨 부상, 그리고 올 여름에 유럽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빠지게 됐고, 조규성 선수 역시 미트윌란의 덴마크 리그 우승을 이끄는 과정 속에 분투했지만 오른쪽 무릎 부상을 달고 뛰다 보니까 최근에 결정력 문제라든지 경기력 문제들이 좀 있었고, 이번 그 여름 기간 동안 수술을 통해서 이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우리 모두가 지켜봤던 이 발목 부상이 아직 온전히 낫지 않다 보니까 확실하게 낫고 또 새 시즌을 준비하는 것이 선수에게나 뭐 대표팀과 소속팀 모두에게 좋은 부분이다 보니까 휴식을 취하기로 한 것입니다. A대표팀은 국내 소집 훈련 없이 6월 2일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소집하고요. 6월 첫 번째 경기 일정인 싱가포르와의 원정 경기를 위해 출국하고 싱가포르에서 첫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6월 6일 싱가포르와 원정 경기, 그리고 6월 11일에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중국 대표팀과 홈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우선 새로 뽑힌 선수들에서 주목할 부분은 지금 대표팀이 중앙 지역에 특히 후방 빌드업뿐 아니라 상대의 공격을 1차 저지해줘야 될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에 큰 고민을 갖고 있거든요. 이 위치에서 꾸준히 활약해왔던 큰 정우영 선수가 질타를 받아오긴 했지만, 이 정우영 선수가 없는 가운데 치렀던 지난 아시안컵에서는 정우영 선수가 너무나 그립다라는 반응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지금 사우디 리그에서 뛰면서 알사드에서 뛸 때보다 조금은 하향세라는 얘기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우영 선수의 경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선택을 내린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박용호 선수가 지난 아시안컵에서 여러 차례 실책을 범하면서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알 아인 소속으로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끄는 과정에는 울산 시절에 보여줬던 최고의 경기력과 안정성, 그리고 이제 후방 빌드업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훨씬 성숙한 플레이를 펼치다 보니까 지난 3월에 뽑았던 중앙 미드필드 라인의 백승호 선수라든지 뭐 박진섭 선수, 뭐 정호연 선수보다 훨씬 이제 안정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내려진 것 같아요. 백승호 선수 같은 경우 사실 이 볼란치 자리보다는 한 칸 위에 올라가서 메잘라 역할로 공격을 전개하는 것에 더 큰 장점이 있는 선수이고, 박진섭 선수 역시 수비형 미드필드 포지션을 볼 수 있긴 하지만 센터백이 더 적합한 역할일 정도로 대표팀에서는 속도의 문제를 갖고 있고, 정호연 선수는 아직 경험적인 면에 좀 아쉬움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전문 중앙 미드필더 내지 수비형 미드필드로 검증되어 왔던 선수들이 재소집이 된 것입니다. 그 외 골키퍼 포지션도 이창근 선수가 3월 달에는 처음 발탁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올 시즌 K리그에서 포항 슬러스의 선두질주 내지 우승 경쟁에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황인재 선수가 뽑혔는데, 이 선수가 큰 키에 긴 팔다리를 통해서 선방 능력도 뛰어나고 발밑도 좋아요. 빌드업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뭐 박태하 감독 체제의 포항이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과정에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김승규 선수가 없는 가운데 빌드업 좋은 골키퍼로서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선수가 역시 포항 출신으로 현재는 일본 J리그 나고야 그랜포스에 이적해서 활약 중인 하창래 선수인데요. 터프하고 대인 방어가 좋고 측면까지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감이 있는 센터백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번에 새로 발탁될 후방 선수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포항에서 인연이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처음 발탁된 선수들이 대표팀에서 빠르게 적응하고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풀백 포지션과 수비라인 전체를 봤을 때 박승욱 선수 역시 새로 발탁된 선수인데, 이 선수가 현재 김천 상무에서 뛰고 있는 1997년생. 이 선수는 신예라기보다는 27살인 K리그 베테랑 선수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황인재 골키퍼나 하창래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수들은 새로운 얼굴이지만 어린 선수들은 아니에요. 박승욱 선수 역시 자신의 K리그 경력을 포항 슬래스에서 보내면서 하창래 선수라든지 황인재 선수와 인연이 있는 선수들인 것이죠. 박승욱 선수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실업팀인 부산교통공사에서 세미 프로 선수로 커리어를 시작한 이후 2021년에 FA컵에서 광주전 승리를 이끄는 골도 넣었고, 그때 수비형 미드필드로 맹활약하면서 당시 포항 감독이었던 김기동 감독의 눈에 들어서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포항으로 이제 이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포항에 와서는 센터백에서 이제 본인의 빌드업 능력, 패스 능력을 잘 살리면서 대인 방어도 잘 보여줬고 속도감도 보였고, 184cm로 키가 큰 편은 아니지만 충분히 K리그에서는 센터백으로서의 능력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2022 시즌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백 포지션을 커버하기 시작했고, 이 활약이 2023 시즌 K리그 베스트 11 라이트백 최종 후보로까지 올라갈 정도로 뛰어났기 때문에 멀티 능력, 전술 이해력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번 대표팀에는 센터백 자원으로 선발이 됐지만 라이트백까지 폭넓게 커버하면서 3백과 4백을 변형해서 쓸 때는 충분히 앞으로도 장기적인 활용 가능성이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박승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토트넘과 팀
팀 K리그가 경기를 했을 때도 출전을 해서 손흥민 선수를 직접 상대하는 그런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대표팀에 발탁되는 과정 속에는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주목할 점이 말씀드린 대로 풀백의 변화인데요. 서령우 선수의 부상 내지 김문환 선수가 이번에 빠지게 된 가운데 연령별 대표팀에서 꾸준히 기회를 받아왔던 최준 선수와 황재원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준 선수 같은 경우에 2019년 폴란드 20세 이하 월드컵 준우승을 차지할 때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좋은 호흡을 보였던 선수이고 좌우 풀백 포지션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예요. 물론 이제 오른발잡이고 오른쪽이 더 편안하긴 하지만 왼쪽 풀백으로 뛰면서 특히 이강인 선수와의 호흡이 괜찮았던 부분들도 있고 현재는 FC 서울로 이적을 해서 꾸준히 경기를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재원 선수는 최근 연령별 팀에서 가장 주가가 높은 선수죠. 아시안게임 금메달 과정에 굉장히 빼어난 활약을 펼쳤고 이번 23세 이하 아시안컵 올림픽 대표 선수로도 뛰었고 오른쪽 풀백 영역에서 차기 대표팀의 주자로서 기대를 받아왔는데 이번에 처음 발탁되게 된 것입니다. 공격 라인에도 주목할 선수가 있습니다. 조규성 선수의 부상 속에 사실 연령별 대표팀에서는 조규성 선수보다 먼저 떠올랐고 더 높은 평가를 받아왔던 오세훈 선수가 일본 제1리그로 이적한 이후 적응의 문제라든지 또 경기력의 문제 여러 가지 슬럼프에 빠지면서 대표팀과도 멀어졌었는데 처음으로 성인 대표팀에 발탁이 됐습니다. 오세훈 선수도 2019년 20세 이하 월드컵 준우승 멤버죠. 이강인 선수와 좋은 호흡을 보였던 선수인데 193cm의 장신으로 높이뿐 아니라 발밑도 좋고 문전에서의 결정력과 센스가 있는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일본 시미즈 에스펄스로 이적한 이후 말씀드린 하향세를 겪었지만 지난 시즌에 이제 2부 리그에 있던 마치다 젤비아로 임대 이적해서 포텐을 터뜨리기 시작했고 이 팀의 일부 승격과 함께 임대 계약을 연장했는데 올 시즌 제2리그에서 16경기 출전 6득점 1도움으로 이 마치다 젤비아가 현재 선두에 오르는 돌풍의 주역으로 활약하고 있고요. 이 6골도 몰아치기가 아니었어요. 사간 토스전 멀티골로 자신의 득점을 시작한 이후에 FC 도쿄전, 가시와전, 교토전, 세로소전 등 강팀들을 상대로 결정적인 골을 뽑아내면서 또한 오세훈 선수가 골을 넣은 모든 경기를 또 마치다가 승리를 하면서 순도 높은 골을 넣고 있고 나상호 선수가 마치다에 오면서 함께 공격 라인에서 좋은 호흡을 보이다 보니까 오세훈 선수의 자신감도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무엇보다 울산 현대 출신으로 김도훈 감독이 울산을 이끌 때의 인연도 있기 때문에 오세훈 선수는 대표팀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상황입니다. 포지션별로 이번에 선발된 대표팀의 이제 상황을 살펴보시면 4-2-3-1 포메이션을 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써왔던 포지션이고 일반적인 포지션이기도 한데요. 우선 최전방 공격수로는 주민규, 오세훈 선수가 발탁이 됐고 왼쪽 측면은 황희찬, 배준호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이강인, 엄원상이고 손흥민 선수는 처진 공격수 위치에서 프리로를 맡는 기존의 대표팀에서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이고 그 자리에 이재성 선수가 함께 경쟁을 하거나 혹은 뭐 이제 김동훈 감독이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이재성 선수도 왼발잡이로 오른쪽 이강인 선수의 자리에 뛸 수도 있고 혹은 왼쪽 정발윙으로 왼쪽에 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럽파 2선 공격 라인 중에 어떤 선수에게 먼저 기회가 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엄원상 선수는 빠른 속도를 통한 조커 역할을 맡게 될 것 같고 배준호 선수도 최초 발탁인 만큼 황희찬, 손흥민 선수보다는 백업 자원으로 뛸 가능성이 있고요. 결국에는 주민규 또는 오세훈을 최전방에 두고 황희찬, 손흥민, 이강인을 둘 것이냐 아니면 이 최전방 공격수들 모두를 조금 조커 자원으로 쓰고 손흥민 선수를 끌어올려서 황희찬, 이재성, 이강인까지 4명의 유럽파 공격수를 모두 쓸지는 이제 선택을 당일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 미드필드 자리는 꾸준히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는 황인범 선수가 이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월드컵에서도 함께 호흡을 맡았던 정우영 선수가 주전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 백업 자원으로는 홍현석, 박용호 선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포백 라인의 왼쪽은 김진수, 이명재 선수가 주전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할 것 같고 오른쪽에 황재원, 최준 선수 같은 경우도 꾸준히 이제 연령별 대표팀에 발탁되어 왔던 황재원 선수가 조금 앞선다고 보고요. 센터백 라인이 정말 큰 변화가 있죠. 김영권 선수가 최근에 울산에서 부진한 가운데 빠지기도 했고 김민재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우선 꾸준히 대표팀의 부름을 받아왔던 권경원, 조유민 선수가 주전 조합으로 나서고 새로 발탁된 하창래, 박승욱 선수가 백업 자원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골문은 우선 그동안 김승규 선수가 없을 때 넘버원을 차지해왔던 조현우 선수가 나서고 송범근, 황인재 선수가 기회를 노리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의 최전방 배치 및 황희찬, 이재성, 이강인의 2선 조합, 유럽파 공격 라인 4명이 동시에 선발 출전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가 없는데 다만 이 배준호 선수가 또 함께 뛰면서 손흥민, 배준호, 황희찬, 이강인 이 역동적이고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정말 저돌적인 플레이를 펼친 선수들의 호흡을 볼 수 있는 것도 꽤 기대가 되는 이번 대표팀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민기 선수 같은 경우도 선발로 뛰었을 때 속도에 문제가 있었고 오세훈 선수는 워낙 오랜만에 대표팀에 서집이 됐기 때문에 둘 다 어떻게 보면 싱가포르전과 중국전에 교체로 들어오면서 이제 합을 맞춰보고 또 점검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 이재성 선수, 이강인 선수가 먼저 뛰고 배준호 선수와 오세훈, 주민규 등이 후반전에 기회를 얻는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대표팀은 아직 3차 예선 진출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는 2경기에서 승점 1점만 얻게 되면 확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중국과 태국의 2위 경쟁이 가장 치열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10점으로 1위, 중국이 7점으로 2위, 태국이 4점으로 3위인데요. 만약 중국과 태국의 경기에서 태국이 이긴다면 승점 7점으로 동률이 되는 상태고 이제
마지막 경기를 통해 2위로 3차 예선에 나갈 팀이 결정이 되잖아요. 싱가포르가 분명히 최약체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만약 태국은 중국을 잡을 경우 마지막 싱가포르와 경기를 이기고 중국을 제치며 2위를 확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마지막에 한국이 중국을 잡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중국 입장에서는 만약 태국과의 2차전을 진다면 한국과의 3차전을 반드시 이겨야만 또 3차 예선 진출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중국 태국의 경기 결과도 매우 중요하고 그 상황이 중국이 한국과의 경기에 어떤 자세로 임하고 또 얼마나 거칠게 임할지를 좌우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싱가포르도 최하위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최근에 굉장히 좋은 선수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고 만만치 않은 실력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안방에서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김민재 선수가 빠진 수비 라인에 좀 역습에 취약한 부분들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싱가포르 원정에서 정말 쉽게 이길 수 있을지를 우려할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현재 피파 랭킹으로 결정될 월드컵 3차 예선 시드 배정에 있어서 우리가 호주와의 포인트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이번 두 경기 중에 한 경기만 비기더라도 톱시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도 분명히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임시감독 체제로 많은 것들이 바뀔 수밖에 없는 싱가포르 원정에서 우리가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또 이어질 중국과의 홈 경기에서는 어떤 일이 펼쳐질지 기대와 걱정이 따르고 있는데요. 정식 감독 선임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축구가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원활하게 진출하고 또 큰 성과를 내기 위한 과제와 숙제 이번 경기에서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준TV와 함께 6월 A매치 소식과 또 유럽 축구 이적 시장 또 대표팀 감독 선임 소식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빠르게 올라오는 최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